이제 지금부터 이제 클리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리닝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클리닝 기술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DLC라고 다이렉트 레이저 클리닝, LIC 레이저 샤프 클리닝, CO2 제입니다. 이것도 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타겟은 반도체랑 이제 플랫 패널인데, 왜냐하면 이거 일반 산업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레이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대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코스트 말씀드렸죠. 클리닝에 대도 못 써요. 그냥 물로 이렇게 찍찍하고 케미컬 이렇게 문질러서 되는데, 굳이 뭐 비싼 레이저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찾은 게 결국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쪽에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찾은 겁니다. 원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DLC는 굉장히 원리는 단순합니다. 예전에 빔 쏴세요. 오염물질하고만 싹 반응을 시켜서 모재거든요. 오염물질만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레이저는 단색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오염물질하고만 잘 반응하는 레이저를 잘 선택해서 쏘면 모재하고는 반응 안 하고요. 요 놈한테만 에너지를 쭉 흡수를 할 거고 온도가 올라갈 거고 요 놈만 싹 태워버리는 거죠. 모재 흥분.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클리닝 메커니즘입니다. 요거를 이제 포토 서멀 이펙트라고 합니다. 요 방식은 이제 컨테미네이션 레이어를 제거할 때 요 방식을 이제 많이 쓰고요. 선택적으로 오염물질만 제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이제 포토 미케니컬이 있는 포토 미케니컬. 이거는 이 레이저가 쏘면서 이 미케니컬 포스를 만들거든요. 미케니컬 포스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포톤 프레셔. 포톤이 입자이기 때문에 워낙 레이저가 이제 고밀로 되어 있으니까 압력을 줍니다. 포톤 자체가 압력을 줘요. 근데 물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제 미비하기 때문에 이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효과는 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레이저가 이제 서멀 익스펜션인데, 그건 뭐냐면 레이저가 이제 순간적으로 아까 펄스 레이저 같은 거, 쇼펄스 레이저를 쓰면 딱 쏘면은 이 파티클이 있으면 파티클의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순간적으로, 그죠? 이게 히팅이 될 거고 순간적으로 파티클이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면 순간적으로 팽창하니까 이 일레스틱 포스가 생깁니다. 일레스틱 포스. 그러니까 그 일레스틱 포스에서 이 일레스틱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쉽게 해서 튕겨나가요. 순간적으로. 아까 이 순간적인 이 서멀 익스펜션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서멀 익스펜션이냐, 이 서멀 일레스틱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파티클 같은 것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파티클이 이제 아까 베이퍼라이제이션 효과가 되면 이제 이 입자들이 훅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날아가니까 당연히 반대쪽에는 반발력이 생기겠죠, 그죠? 리콜 프레셔라고 합니다. 작용이 있으면 만작용이 있으니까요.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플라즈마가 순간적으로 빵 팽창한다. 그럼 반대쪽에 더 강력한 이 플라즈마 프레셔가 생깁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강력하면 이 하부 물질을 피닝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피닝. 굉장히 그 강력하게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표면에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티가 굉장히 강한 서피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요거 동영상 한번 보시죠. 실제 이거 잘 믿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거 말고. 실제 그 일레스틱 스트레스에서 일레스틱 순간적으로 이 팽창하는 효과에서 실제 파티클이 제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좀 찍었습니다. 네, 보시면요, 웨이퍼 백사이드에 있는 파티클 제거한 거거든요. 비포 클리닝입니다. 파티클이 여기 있죠. 빵 제거됐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때 아까 베이퍼라이제이션 효과가 발생을 한 거고요. 점점 줄죠. 펄스를 맞으면서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죠? 요 놈은 지금 봤는데 반응을 안 했어요. 그래서 파워를 좀 올렸어요. 파워를 올리니까 맞으면서 요기물로 쳤죠, 그죠? 또 움직였어요. 튕겨나갔습니다. 실제 이 일레스틱 효과가 상당히 크게 파티클 제거하는데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어디로 가나요? 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석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거 할 때는 이제 블로잉을 해도 한 방향으로 이제 날아가게 해주고,
반도쪽에서 반드시 포집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중요한 환경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효과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효과인데, 포토 케미칼 이펙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파장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레이저가 굉장히 다양한데, 파장이 UV대로 가면 E는 H 미완이에요. 이제 프랭크 로에 의해서 포톤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포톤 에너지가. 포톤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지금 ALF 같은 경우, KLF 같은 경우 6.4 일렉트론 볼트예요. 포톤이 가지고 있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거하는 게 다 이물이 보통 오가닉 컨테미네이션은 대부분 다 코발런 본드거든요. 코발런 본드들이 본드의 결합 에너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FC, CCl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센 놈이 CC인데 6.29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거보다 다 작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이 강력한 포톤을 가진 레이저가 빵 조사하면요, 이 본드를 끊어냅니다.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열로 제거하는 게 아니죠. 본드를 다이렉트 브레이킹해서 제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썸을 프로세스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프트한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UV 레이저를 이용해서 요간이 PR 같은 것도 예전에 막 시도 많이 했거든요. 제거는 됩니다. 뭐 다 실패한 이유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 오가닉을 UV 레이저, 파장이 굉장히 짧은 레이저를 쓰면 이제 쉽게 열 발생 없이 제거를 할 수 있다는 다음. 그래서 요거를 요약을 해보면, 그러면 레이저 클리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정밀하게 클리닝할 수 있다. 왜냐? 아까 얘기한 대로 레이저 펄스를 사용하고요. 펄스가 땅 쏘는 동안만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펄스를 제어를 하면 마이크론 단위로 이거 깎아낼 수가 있어요. 클리닝해낼 수가 있어요. 정밀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할 수 있다. 오염물질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넌 컨택이죠, 그죠? 빗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 때문에 컨택 웨어가 없고요. 근데 서피스 릴리스다. 왜냐하면 이것도 빗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로드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 잔용력 같은 거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컨트롤러블 하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프리퍼러블하고 클린한 프로세스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 계속 그냥 샘플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 시대가 이제 함부로 이제 물 쓰고 막 케미칼 쓰고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반도체는 예외인데, 보통 예외인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레이저 클리닝이라든지 드라이 클리닝에 대한 니드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클리닝 하는데 이제 중요한 파라메타들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레이저 클리닝 하는데 뭐가 중요한 파라메타냐? 아까 파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 펄스 듀레이션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펄스의 폭이 얼마냐? 굉장히 짧으면 짧을수록 단시간 내에 반응을 시키죠.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좀 강력하게 좀 제거할 수 있고, 길면 길수록 그죠? 굉장히 소프트하지만 열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결정하는 게 펄스 듀레이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루언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뭐냐, 단위 면적당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얼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갈 거냐. 이거 조절 잘 못하면, 아까 같이 선택 제거를 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제어를 못하면 당연히 데미지가 나죠. 그다음에 이제 빔 호모지니어스인데,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에버리지 파워. 요거는 이제 당연히 스피드를 결정을 하죠. 출력이 크면 클수록 빨리빨리 클리닝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요 플루언스 효과인데요. 이 플루언스가 왜 중요하냐라는 건데, 근데 보통 이제 레이저 플루언스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요 정도 에너지에서는 클리닝이 일어나고, 여기에서는 서프스 데미지가 일어나요. 그죠? 그 플루언스를 요 아래쪽에 이렇게 맞춰버리면 클리닝이 안 일어날 거고, 요 중간에 맞춰놓으면 클리닝이 잘 일어나고, 여기도 괜찮고, 여기까지 맞추면 이제 서프스 데미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옵티멈 이 클리닝 레짐이라고 합니다. 이 클리닝 할 수 있는 요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잘 잡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플루언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빔 프로파일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빔이 이렇게 가우시안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우시안 형태. 이 가우시안 형태를 띠면 뭐가 문제냐면, 아까 같이 이런 레짐에 딱 넣으면 이렇게 걸렸다고 치요. 이렇게 걸리면 여기는 데미지가 나고, 요만큼의 영역은 요만큼은 클리닝이 되고, 여기는 또 클리닝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빔 프로파일을 우리가 잘 광학적으로 조절해서 이렇게 타펫으로 만들면, 그죠? 이렇게 한 번에 걸리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클리닝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클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빔 프로파일을 어떻게 이렇게 탑펫을 만드느냐. 대부분의 레이저는 딱 타고난 게 이런데, 그게 이제 중요한 이 기술 중에 하나. 다음은 이제 레이저 샤그인데요. 요것도 뭐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요거는 이제 강력한 레이저 펄스를 공기 중에 이렇게 포커싱을 하면요, 공기를 폭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공기는 그 질소하고 산소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폭발한다는 게 이제 플라즈마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순간적으로 이제 플라즈마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빡 순간적으로 터지면서 충격파가 나오는데, 이 충격파의 힘이 이 파티클이 붙어 있는 어디션 포스보다 크면 그 파티클을 싹싹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티클 제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진이고요. 빵 터지면서 이제 플라즈마가 뜬 거고, 플라즈마 팽창하면서 이제 주위에 이제 충격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사진이고요. 여기 웨이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충격파가 나오는, 여기에 파티클이 있으면 이제 나가서 이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실제 웨이퍼 갖고 테스트를 한 거죠. 요게 텅스텐 1마이크론짜리인데, 옛날 작은데, 옛날 작은. 빵빵, 여기 두 방 터트리니까 파티클이 쭉 이렇게 밀려나는 겁니다. 보니까, 클리닝 에어리어도 한 4cm. 야, 이거 대박 좋다. 그래가지고, 요걸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대우에서 나와가지고 요 기술로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투자를 받아서 겁없이 처음부터, 야, 웨이퍼 클리닝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박진훈 교수님이랑 시작을 했었죠. 근데 진짜 예전에는 이런 이 팬텀 웨이퍼도 반출을 잘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해보니까 좀 제거가 되긴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실제 우리가 이런 테스트 설비도 만들었죠. 2003년에 우리가 그야말로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이게 이제 삼성 오라인인데,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제거 되네. 근데 이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세메스랑 공동 작업을 해서 세메스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클리닝 모듈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S라인, 예전에 이제 카파 로케이, 이제 카파가 들어왔을 때 거기 이제 물쓰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가 있잖아요. 케미칼 쓰기가. 그래서 이제 아르곤 에어로졸이라고 이제 FSI 있게 들어와서 석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장비 가격도 워낙 비싸고, 그다음에 유틸 비용도 굉장히 많고, 아르곤이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 되면 좋겠다 그래 우리가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라인에서 많이 테스트했는데, 이 친구가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 뺑쳤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세하게 데미지가 발생했어요. 그걸 극복을 못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플라즈마가 뜨잖아요. 그 플라즈마에 의해서 이제 아주 미세하게, 진짜 오히려 이제 샘으로 보면 보이는 그런 데미지가 발생을 했고요. 그걸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실패를 했죠. 만약에 이때 이거 성공했으면 세종협의회도 지금 이 모습은 아닐 겁니다. 상당히 박 교수님한테 상당히 힘을 누려줬을 거고, 아마 호텔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게 굉장히 아픈 그 기억이.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야 이거 프론트는 너무 어렵다. 백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 또 백사이드 클리닝하고 있습니다. 백사이드. 백사이드가 지금 이슈가 된 게 20나노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 포토에서 DOF가 100나노로 떨어졌어요. 포토. 그러니까 과거에는 백사이드에 이런 오염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돼요. 백사이드. 근데 이게 지금 오염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일반 이 웨스크러버로 잘 안 됩니다. 레이저 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뜯어내야 돼요. 근데 백사이드가 좀 만만하잖아요. 패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이제 레이저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우리가 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실제 해보면 이게 이제 이런 분량 엣지 쪽에 이제 많이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크게 뜨면 이게 포토에서 디포커스 분량이 이렇게 쫙 난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엣지 쪽에 쫙 트레이닝을 해서 하면 분량이 싹 없어지는. 그래서 이 디포커스 분량을 해결한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장비를 개발했는데, 요즘에 하여튼 장비 데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허접 짜는 거 이것도 라인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장비를 프로젝트를 개발을 했고요. 지금 어떻게든 간에 지금 라인에 한번 넣어보려고 노력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이제 저희가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 이거 프론트는 너무 어렵다.
또 백엔드로 보자. 이게 패키징 쪽으로 옵니다. 패키징에. 패키징은 이제 웨이퍼 만들면 이제 깜찍하게 몰딩하고 나이싱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몰딩을 이제 클리닝하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멜라민이라는 이런 수지를 갖고 사람이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이 온도가 170도거든요. 여자 사원들이 여기 다 손 대고 막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또 요거를 이제 레이저로 클리닝을 하는 거죠. 레이저. 비포 애프터. 클리닝한 거 요거 동영상 한번 볼까요? 실제 이제 레이저 클리닝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수 있는 동영상이라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딴 데는 이렇게 크게 한번 하면 바로 넘어가던데. 사람이 실패를. 아, 그래요? 네, 지금 보시면 이 몰드거든요. 예, 이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몰드고요. 이제 오염이 다 돼 있는 거, 레이저가 이제 쭉 스캐닝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요 몰드 표면은 크롬이고요. 오염 물질은 아까 검은틱틱한 게 EMC입니다.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고요. 이게 쫙 클리닝하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냥 원 스캔으로 깨끗하게 클리닝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선택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성질 차이가 워낙 심하니까, 그죠? 메탈하고 폴리머 아니에요, 그죠? 요거랑 반응 잘하는 레이저 쏘면 그놈만 이제 선택 잘 제거하면서 이 몰드 쪽에는 손상 안 가게 해서 클리닝했습니다. 요거 원래는 이 펄스 레이저거든요. 따따따따 하면서 가는 겁니다. 네, 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런 걸로 구현하려면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예. 이건 끌고 가서 이 몰드를 띄면 안 되라 온라인으로 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씩 끌고 가서 이게 스캐너거든요. 요거 이게 몰드가 이렇게 오픈이 돼 있으면 딱 넣고 버튼 누르면 윗면, 아랫면 이렇게 클릭하는 겁니다. 요거 뭐 그냥 한 대, 두 대씩 이렇게 파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판 겁니다. 이 테스트 소켓인데 이 테스트 소켓은 뭐냐면 이제 패키징이 끝나면 디바이스가 잘 됐는지 웨이퍼 레벨에서도 테스트를 하지만 패키징이 끝난 다음에도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 테스트를 이용한 소켓을 갖고 합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BGA 타입은 여기다 이제 디바이스 넣고 테스트를 하고요. TSOP 같은 거는 이 아웃사이드에 있으니 그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오염이 됩니다.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 핀이 이렇게 오염이 되거든요. 이 골드고요. 골드 코팅이고 여기 틴입니다. 틴. 볼 물질이 틴이잖아요. 예.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항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자재는 멀쩡한데 핀 자체가 오염이 되니까 이게 수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 과거에는 이 브러쉬를 찍찍 긁었어요. 브러쉬를 긁으면 이 골드가 박살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핀 자체도 마모가 되니까 오래 쓰지는 못하고. 근데 5월에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대체를 한 건데. 레이저로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선택적으로 그 틴만 싹 제거하고 골드는 그대로 남겨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끌고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레지 끌고 다니면서 소켓이 있거든요. 이거 찍고 와서 야 잠깐 스톱. 1도 막 떨어지면 야 잠깐 스톱. 그렇지 클리닝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다음인데 아까 얘기한 이제 프로브카드입니다. 프로브카드는 뭐 아시겠지만 웨이퍼 레벨에서 테스트하는 파트인데 핵심 파트인데 요게 이제 웨이퍼 다 만든 다음에 요게 한 더 지거든요. 여기서 다이 테스트를 하는 건 찍어가지고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찍어야 되니까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오염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패드로 이렇게 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끝이 마모가 되니까 요거 굉장히 비쌉니다. 이 프로브카드 하나가 요즘에 비싼 거는 30만 불, 3억이 넘습니다. 파트 하나가. 소모품인데 뭐 한 3개월, 6개월 만에 교체를 하고. 근데 레이저로 하면 비수로 하니까 뭐 마모 될 게 없죠. 오염물질만 제거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면 이거 온라인 같은 게 또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기계적 로드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비수로 하니까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 때문에 이제 그런 설비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프로보에 아예 레이저를 달자.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저를 아예 프로보 장비 안에 달았습니다. 달아가지고 기존에 이제 패드를 없애버리고 레이저로 직접 클리닝하면 굉장히 좋아지고 수율도 이제 높게 관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넘어가. 그다음에 이건 디프레시인데 이건 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디프레시 말 그대로 몰딩을 하면요. 몰딩 물질이 이런 방열판 같은 게 새어 나옵니다. 이렇게 찌 새어 나와요. 이걸 프레시라고 하거든요. 프레시. 이걸 없앤다 그래가지고 디프레시입니다. 디프레시. 이것도 세라믹인데 이렇게. 이것도 이제 레이저로 쫙 없애가지고 방열 기능 같은 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설비도. 지금까지 반도체였고요. OLED 한번 보시면 OLED가 우리 최강국 아닙니까? 근데 이 특성상 이게 오가닉이기 때문에 이 물 쓰면 좀 부담이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LCD는 그냥 물 막 써도 되거든요. 이건 오가닉이잖아요, 오가닉. 그러니까 물 쓰면 완전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좀 어플리케이션을 좀 찾아가지고 장비를 좀 납품한 사례가 있고, 뭐 우리 클리닝뿐만이 아니라 뭐 이 리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레이저 인듀스드 서멀 이미징이다. 현재는 이 섀도우 마스크 방식으로 이제 패터닝을 하고 있잖아요, RGB를. 그래서 이제 한때는 야 이거 8세대 만들 수 있냐? 섀도우 마스크 있는데 한 2m 되는데 섀도우 마스크면 섀도우 마스크 쭉 쳐줄 거 아니야? 그러면 엣지 쪽 같은데 이 섀도우 이펙트 때문에 되겠냐? 현재 그래서 6세대 이상을 못 넘어가고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커버하려고 야 그럼 섀도우 마스크 쓰지 말고 아예 그 RGB 필름되어 있는 거 놓고 레이저로 이렇게 찍찍찍찍 패터닝을 하자. 그게 이제 리티라는 신공법이었거든요. 레이저 인듀성. 그러니까 레이저 프린팅 하듯이 이제 하자. 이제 그거에 그 하여튼 S사, 그 L사 모든 우리가 첫 번째 이 설비는 우리가 만들었죠, 연구소에. 네. 결국 하여튼 요 공정이 실패를 했습니다. 상당히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첫 번째 설비는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두 번째 설비부터는 우리한테 안 와요. 예, 다 딴 데 줘가지고 에라이 잘 먹고 잘 살아라 했더니만 결국 망했습니다. 뭐 프로젝트 이제 들어갔어요. 네. 마음을 아시네. 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시사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각종 뭐 마스크 트레이, 뭐 필름 클리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섀도우 마스크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건 작은 건데, 뭐 2G짜리 이거 마스크인데, 원래 이거 케미칼로 다 클리닝 하거든요. 쓰는데, 지금 뭐 이게 커지면서 지금 배스가 어마어마해지니까 레이저를 좀 쓰자. 그렇게 레이저를 클리닝 한 거고요. 요게 또 오늘 인캡 마스크인데, 인캡은 뭐냐면 이게 플렉서블 OLED 만들어야 되잖아요. 플렉스 OLED 만들려면은 이 실링을 다 패턴이 안 되면 실링을 기존에는 글라스로 다 했어요. 근데 글라스로 하면 휘어지지 않으니까 그 실링은 이제 잉캡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크릴하고 알루미늄 이 적층으로 쌌습니다. 그 보호막을요. 예. 근데 이게 쌓고 보니까 이게 아크릴이 굉장히 화학적으로 실링 제조니까 당연히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찍찍찍 스크린 프린트 해놨는데 이 마스크 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이 클리닝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아크릴이. 화학적으로 너무 안정하니까. 예. 케미칼을 담가놓으면 하루 이틀 담가놔야 되니까. 근데 이제 레이저로 처리를 해서, 레이저로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베퍼레이션 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이것도 이 스트레싱, 아까 일라스틱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딱 보면 이게 열팽창기에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인바 쪽이랑 이 아크릴 쪽이랑. 그러니까 계면이 이렇게 뽀개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빵 때리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외세전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듈을 공급해서 이렇게 이러는 사례도 있고요. 요거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좋은 게 뭐냐, 인스펙션하고 클리닝이 섞인 거예요. 이 건식 세정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단점은 대면적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스팟 언제 이거 갖고 대면적을 합니까? 그죠? 물이 최고죠. 근데 정밀하게 부분적으로 클리닝할 때는 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스펙션 설비 같이 한번 쭉 인스펙션 해보면 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어요. 특정 부위만 이렇게 오염이 돼 있어. 뭐 문제 있어. 여기만 클리닝하고 싶어. 근데 이거 클리닝 하려고 다시 외세 넣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고를 때 이거는 이제 건식 세정 방법이니까 고를 때 아주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인스펙션 설비랑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업체들이랑 이제 협력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름 뭐 이런 건데, 요거는 문화재 쪽에서 야 산속에 그 좀 클리닝 좀 하고 싶은데 문화재를 거기 전기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터리 장착해가지고요 4시간 동안 오퍼레이션 할 수 있게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지금 뭐 싼 맛에 뭐 하고 있어요.